일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100년 기술 종주국의 자존심이 두 글자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은 더 처참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손잡고 한국을 시장에서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무너진 건 자기들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벌어진 3파전, 구글과 아마존이 줄 서서 찾아간 한국의 정체,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대반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워싱턴 에너지부 본관 7층 대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전 6시,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었죠. 저는 30년간 이 건물을 드나들었지만 이 시간에 장관 직속 긴급 브리핑이 소집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묵직한 커피 냄새와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장관, 차관, 에너지 안보 수석, 국가안보회의 파견관까지 얼굴들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 미국 에너지부에서 청정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보입니다. 그전에는 GE에서 가스터빈 엔지니어로 15년을 보냈죠. 터빈이라는 물건을 설계하고 조립하고 시운전하는 일을 수백 번 반복한 사람입니다. 미국 에너지 산업의 안팎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어요.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상황이 심각하네. 자네가 직접 브리핑해주게. 제가 스크린을 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 숫자 2개가 떴죠. 35기가와트. 이건 지난해 미국 전체 데이터 센터가 삼킨 전력량이었습니다. 뉴욕시 전체가 1년간 쓰는 전력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80기가와트. 3년 뒤 예상 수요였습니다. 2배가 넘게 뛰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국가안보회의 파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구글, 아마존, MS, 메타. 이 4개의 빅테크 기업이 올해에만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한 투자액이 2천억 달러를 넘깁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꿀꺽 삼키는데 이런 괴물시설이 미국 전역에 수십 개씩 들어서고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하나같이 탄소 중립 공약을 걸어놨거든요. 석탄 발전, 안 됩니다. 천연가스, 탄소가 나오니까 역시 안 돼요. 태양광으로 커버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죠. 밤에는 태양이 없습니다. AI 서버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단 1초라도 전력이 끊기면 수십조 원어치 데이터가 날아가요. 태양광은 밤에 못 만듭니다.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끝이에요. 배터리 저장은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력을 배터리로 감당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4시간 무중단, 탄소 제로, 대용량. 이 3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발전 기술. 그 순간 미국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이미 답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수소 터빈. 수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수소는 태워도 탄소가 한 방울도 안 나옵니다. 물만 나오죠. 날씨에 상관없이 24시간 돌릴 수 있고 발전 규모도 원하는 만큼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수소 터빈을 만드는 건 미국의 GE,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 이 3개의 거대한 공룡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15년을 몸담았던 GE가 그 중심에 있었죠.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해법은 수소 터빈입니다. GE와 지멘스가 이미 개발에 착수했고 미쓰비시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면 됩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한결 나아졌어요. 그때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리사 첸. 실리콘밸리 최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에너지 총괄 부사장이었습니다. 스탠퍼드 에너지공학 박사 출신. 말수는 적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은 사람이었죠. 차관보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차갑게 울렸습니다. 지인은 현재 수소 100% 전소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수소 혼소 기술은 이미 검증 단계에 들어갔고요. 혼소가 아니라 전소를 물어본 겁니다. 100% 수소만으로 터빈을 돌리는 기술이요. 저희 데이터 센터는 탄소가 1g이라도 나오면 안 됩니다. 혼소는 답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심장이 살짝 불편하게 뛰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지희가 못하면 지멘스가 하겠지. 아니면 미쓰비시가. 어차피 이 판은 빅삼과 쥐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변수를 단 1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브리핑이 끝난 뒤 제 앞에 두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도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나카무라 케니치, 미쓰비시 중공업 가스터빈 사업본부 수석부사장, 62세. 터빈 업계에서 35년을 구른 전설적인 엔지니어입니다. 저와는 20년 넘는 인연이었어요. 지희 시절부터 수많은 국제 프로젝트에서 협력하고 경쟁하고 때로는 술잔을 부리치며 우정을 쌓아온 사이였죠. 마이클, 소식 들었네. 미국 에너지부가 수소 터빈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전화기 너머로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카무라는 항상 이랬어요. 뉴스보다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이었죠. 맞아, 케니치. 빅테크들이 난리야. 탄소 제로 전력을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거든.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마이클, 이건 미쓰비시가 해결할 수 있어. 우리가 100년간 축적한 터빈 기술이 있잖아. 다음 주에 워싱턴으로 가겠네. 에너지부 관계자들 앞에서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어. 나카무라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미쓰비시는 세계 가스터빈 시장에서 지멘스와 함께 정상을 나눠 먹고 있는 괴물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통화 중에 나카무라가 슬쩍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 참, 마이클. 혹시 한국 기업 이야기 들었나? 한국, 두산인가 뭔가 한국 중공업 회사가 수소 터빈 시장에 끼어들려고 한다더군.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살짝 묻어났습니다. 한국 중공업이라. 솔직히 말해서 30년 전에 우리 미쓰비시 도면을 라이선스 받아서 터빈 만드는 법을 배웠던 나라 아닌가. 수소 터빈이라는 건 100년의 연소 기술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한 영역이야. 조립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지. 저도 솔직히 그때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나 자동차에서는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스터빈,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거든요. 발전소 터빈 한 기의 가격이 수천억 원이고 내부 온도가 1500도를 넘기는 극한 기술의 영역입니다. 그걸 100년 넘게 해온 미국, 독일, 일본을 한국이 따라잡는다고? 솔직히 상상이 안 됐어요. 걱정 마, 케니치. 한국은 변수가 안 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말이었죠. 두 번째 전화는 더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베이징이었어요. 왕웨이, 중국 최대 국유 에너지 그룹의 해외 사업 부총재, 54세. 이 사람은 나카무라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기술자의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왕웨이는 철저하게 돈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브레넌 차관보님, 반갑습니다.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답게 말투가 매끄러웠죠. 미국의 에너지 위기에 대해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일주일 뒤 왕웨이가 워싱턴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은 이탈리아 명품이었고 손목에는 시계가 번쩍였어요.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가 내려놓은 제안서의 두께였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제안서를 펼쳤습니다. 수소 터빈 발전소, 설계부터 시공, 가동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미국이나 일본 업체 견적의 절반입니다. 절반이요? 네. 거기에 더해서 수소 원료 공급까지 패키지로 묶어드리죠. 중국은 세계 최대 그린 수소 생산국입니다. 원료 걱정도 없어요.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 가격이 절반이라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니까요. 그런데 왕웨이도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 한국 기업들도 이 시장에 관심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가 찻잔을 들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은 스케일이 안 됩니다. 터빈 한두 기 만드는 거야 가능하겠죠. 하지만 미국 전역에 수십 개 발전소를 동시에 깔아야 하는 규모의 경제에서는 중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슬쩍 한마디를 더 보탰죠. 그리고 한국은 우리 중국 공급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토류, 특수합금, 핵심 소재들. 우리가 수출을 조이면 한국 중공업은 공장을 못 돌립니다. 등골이 살짝 서늘해지는 발언이었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왕웨이의 웃는 얼굴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도 몰랐고요. 나카무라는 기술 자존심으로, 왕웨이는 돈과 물량으로. 서로 방식은 달랐지만 한국을 깔보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 역시 두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한국은 변수가 아니다. 검증된 파트너가 답이다.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나카무라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했습니다. 에너지부 대회의실, 장관 이하 주요 간부 12명이 모인 자리에서 나카무라는 미쓰비시의 100년 터빈 역사를 파워포인트 신장에 담아냈어요. 세계 각지에 설치된 미쓰비시 터빈 사진들, 수십 년간 축적된 가동 데이터, 그리고 야심찬 수소 터빈 개발 로드맵. 여러분, 미쓰비시는 지난 100년간 전 세계에 700기가 넘는 가스터빈을 납품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레이저 포인터로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점들이 대륙 곳곳에 빼곡하게 찍혀 있었죠. 수소 터빈은 이 100년 기술의 연장선입니다. 경험 없이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영역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장관이 물었습니다. 나카무라 부사장, 수소 100% 전소 터빈의 상용화 시점은 언제로 보십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4년 내에 완성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었어요. 회의실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저도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역시 미쓰비시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복도에서 나카무라와 단둘이 걷는데 그가 목소리를 확 낮췄습니다. 마이클,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미국 의회 에너지위원회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없겠나? 의회, 왜? 나카무라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고 움직이고 있어. 아직 검증도 안 된 기술인데 빅테크들한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더군. 미국 에너지 안보를 검증 안 된 기술에 맡길 순 없잖아. 의원들한테 그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도 일리가 있었어요.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을 검증 안 된 기술에 맡겼다가 사고라도 나면 국가 재앙이니까요. 알겠어. 알아볼게. 그때는 나카무라가 순수하게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걱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웃는 얼굴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 전혀 몰랐죠.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았죠. 차관보님, 이거 좀 보셔야 합니다. 그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CES 현장 보고서였습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삼성, LG, 소니가 줄지어선 그 화려한 행사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이게 뭐야? CES 웨스트홀에 한국중공업 회사가 부스를 냈는데요. 거기에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중공업 회사, CES에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한국 기업입니다. 가스터빈 만드는 회사예요. 발전소 엔진 회사가 IT 전시회에 왜 나와? 그게요. 부스 한가운데에 380MW급 가스터빈 실물 모형을 전시해놨는데 구글, 아마존, MS 관계자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받고 있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380MW.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대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힐 수 있는 규모의 엄청난 괴물 엔진입니다. GE에서 15년간 터빈을 만졌던 제 경험으로 봐도 이 급의 터빈을 자체 개발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빅테크들이 줄을 섰다고?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틀간 100건이 넘는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세계에서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AI 빅테크들이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이에요. 그들이 중공업 회사에 줄을 선다. 그것도 한국 기업에. 저는 바로 나카무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니치, CES에서 한국 두산이라는 회사가 빅테크들 상담받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봐? 전화기 너머로 나카무라의 코웃음이 들렸습니다. 전시용 쇼야, 마이클. 한국은 원래 마케팅을 잘하잖아. 반도체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고. 근데 터빈은 다르네. 모형 하나 갖다 놓는 거랑 실제로 상용화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야. 왕웨이에게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왕 부총재,
CES에서 한국 기업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들었죠. 380MW라 대단해 보이긴 합니다만 왕웨이가 전화기 너머로 웃었습니다. 빅테크가 상담을 받는 거랑 실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격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한국은 가격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을 가볍게 봤습니다. 저도 그들의 말에 반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자꾸 한 가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상담을 요청할 정도면 뭔가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380MW. 이 숫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GE에서 15년을 일한 엔지니어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저 숫자 뒤에 무언가 보통이 아닌 것이 숨어 있다고. 저는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CES 출장 준비해.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출장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해 서울을 거쳐 제가 3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긴 여정의 시작 말입니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는 전쟁터였습니다. 매년 1월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이곳에 모여 미래를 펼쳐 보입니다. 삼성의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번쩍이고 소니의 로봇이 돌아다니고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목소리를 높이는 그 한복판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웨스트홀, CES 전시장 중에서도 가장 안쪽, 일반 관람객은 거의 오지 않는 구역이었습니다. 이 구역은 보통 에너지, 자동차 부품, 산업 장비 같은 무거운 기업들이 자리를 잡는 곳이에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공간이죠. 그런데 복도 끝이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양복 차림에 기업 배지를 단 사람들. 제 눈에 익은 로고가 보였습니다. 구글, 아마존, MS, 메타.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부스 정면에 한글이 보였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부스 한가운데 은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물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380MW급 가스터빈 실물 모형. GE에서 15년간 터빈을 만졌던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이건 모형이지만 설계 디테일을 보면 실제 제품의 완성도를 짐작할 수 있거든요. 블레이드 각도, 연소기 배열, 냉각 채널의 설계.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마추어의 전시용이 아니었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이 터빈의 수소 혼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부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가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죠. 현재 수소 혼소율 세계 최고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100% 수소 전소에도 성공했습니다. 100% 전소요? 네. 수소만으로 이 터빈을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도 한 자릿수 ppm으로 억제했고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자릿수 ppm이라고? 지에서 수십 년간 매달려도 못 이룬 수치를 한국이 해냈다고? 잠깐, 그게 가능합니까? 수소 100% 전소에서 역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죠? 제가 기술적 질문을 던지자 엔지니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이크로 분사 연소 기술입니다. 수소를 초미세 입자로 분사해서 연소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에요. 기존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제 옆에서 누군가가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구글 배지를 단 중년 여성이었어요. 리사 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지만 구글 데이터 센터 인프라팀 소속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희는 어제부터 여기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미팅이에요. 세 번째요? 네. 저희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24시간 무중단, 탄소 제로, 그리고 대용량.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현재 시장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녀가 두산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슬쩍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중국관이 건너편에 있었어요. 왕웨이의 회사 이름이 거대한 간판에 빛나고 있었죠. 부스 면적은 두산의 3배는 됐습니다. 거대한 LED 화면에 중국 발전소 사진이 번갈아 나왔고 도우미들이 질비했어요. 하지만 빅테크 관계자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만 텅 빈 중국관, 소박하지만 줄을 선 한국관.
그 대비가 묘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부스를 나서려는데 시야, 구석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카무라였어요. 미쓰비시 부스도 2홀에 있었거든요. 나카무라는 두산 부스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어요. 여유롭던 미소가 사라져 있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카무라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이클, 와 있었나?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많지? 케니치, 저 터빈 봤어. 380mW의 수소 전소까지 성공했다는데. 나카무라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전시장에서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돼. 실험실에서 성공하는 거랑 실제 발전소에서 10년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야. 100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라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지 15년, 에너지부 15년. 30년간 사람을 읽어온 제 귀에는 그 미세한 떨림이 잡혔어요. 나카무라는 불안했습니다. CES가 끝나고 한 달 뒤 에너지 업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중동의 한 국가가 15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수소 발전 프로젝트를 발주했습니다. 15기가와트면 한국 전체 발전 용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세계 에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지리, 지멘스, 미쓰비시, 한국의 두산과 한화 모두가 입찰에 뛰어들었죠. 그런데 왕웨이가 움직였습니다. 중국 국유 에너지 그룹이 제출한 입찰 가격을 보고 저는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다른 경쟁사 견적의 40%, 한국 기업 견적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이 가능해? 제가 보좌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미치고 파는 거예요. 중국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숫자입니다. 왕웨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왕 부총재, 중동 프로젝트 입찰 가격을 봤는데 이건 좀 공격적인 것 아닙니까? 왕웨이의 웃음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넘어왔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비즈니스는 결국 숫자입니다. 저희는 설계부터 시공, 수소 원료 공급, 유지 보수까지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품질 문제는요? 수소 터빈은 일반 발전 터빈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인데 품질이요? 왕웨이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20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전 세계가 의심했죠. 지금 중국 고속철도 총연장이 45,000km입니다. 세계 1위예요. 결과로 증명하면 됩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솔직히 왕웨이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어요. 중국은 실제로 여러 산업에서 물량과 속도로 세계를 놀라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왕웨이가 나카무라를 만났다는 정보가 들어온 겁니다. 둘이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제이슨이 보고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왕웨이가 나카무라에게 시장 분할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미쓰비시가, 중동과 아시아는 중국이 가져가는 구도로요. 한국은 배제입니다. 양쪽 다 한국을 시장에서 밀어내려는 겁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손을 잡다니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조합이었어요. 그 두 나라가 손을 잡을 정도로 한국을 견제하고 싶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뭐길래? 하지만 그 의문은 곧 다른 폭탄에 묻혀버렸습니다. 왕웨이가 중동뿐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 공세를 펼쳤거든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동남아 3개국의 수소운소 발전소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따냈습니다. 역시 파격적인 저가 전략이었죠. 에너지 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중국이 수소 터빈 시장까지 삼키려 한다. 그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왕웨이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수소 터빈 시장의 미래는 기술이 아니라 스케일입니다. 기술은 따라잡으면 되지만 스케일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슬쩍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한국 기업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실험실 안에서의 이야기죠. 전 세계 수십 개 발전소를 동시에 건설하고 운영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왕웨이의 공세를 걱정 반, 감탄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 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새벽 4시에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에너지부 비상 연락망이었어요.
잠결에 전화를 받자마자 보좌관 제이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관보님, 동남아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고? 인도네시아 수소 혼소 발전소요. 왕웨이 쪽에서 지은 그 발전소입니다. 터빈 역화가 발생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역화. 수소 터빈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입니다. 수소는 천연가스보다 연소 속도가 8배 빠릅니다. 제어를 잃으면 화염이 엔진 안쪽으로 역류하는데 이게 바로 역화예요. 1500도가 넘는 불꽃이 터빈 블레이드를 녹여버립니다. 피해 규모는 터빈 3기 중 2기가 완파됐고 나머지 1기도 가동 중단입니다. 발전소 전체가 멈춰섰어요. 인명 피해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지만 중상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차관보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 발전소가 인도네시아 수도권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전체가 정전이에요. 반도체 공장 3곳, 자동차 부품 공장 7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피해 추산액이 벌써 수천억 원을 넘기고 있어요.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아침에 에너지부로 출근하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시장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에너지 그룹에 공식 항의서를 보냈고 베트남과 태국도 자국 내 중국산 발전소 안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왕웨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봤어요. 이번 사고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수에 의한 것입니다. 수소 연료의 특성상 일정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며 현재 원인을 정밀 분석 중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변수라니. 역화 제어는 수소 터빈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 요구사항입니다. 그걸 못 잡았다는 건 기본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왕웨이의 얼굴에서 평소의 여유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았죠. 오후에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에너지부 간부들과 빅테크 측 리사 첸이 함께 참석한 자리였어요. 리사 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보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이번 사고로 중국 수소 터빈 옵션은 저희 테이블에서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한 번의 사고로.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희 데이터 센터가 1시간만 멈춰도 피해액이 수조 원입니다. 3개월 정전이라니요.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리사 첸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저희 CEO를 포함해서 빅테크 4개사 에너지 책임자들이 공동 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하나예요. 가격이 아니라 기술적 신뢰성이 파트너 선정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사 첸의 한마디가 판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왕웨이의 가격이면 다 된다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카무라의 미쓰비시가 답일까? 나카무라는 4년 내 상용화를 약속했지만 아직 수소 100% 전소 기술을 완성했다는 보고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해냈다고 했습니다. CES에서 그 엔지니어가 말했죠. 100% 수소 전소 성공. 역화 제로. 한 자릿수 ppm. 정말일까? 저는 제이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출장을 잡아줘. 현장을 직접 봐야겠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11월에 한국은 쌀쌀했지만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묘한 활력이 느껴졌어요. 고속도로 위를 달리면서 바라본 한국의 풍경은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아버지, 제임스 브레너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앞에 놓인 현실이 더 급했으니까요. 충남 대산, 한국 서해안에 위치한 화학산업단지. 바닷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이 해안가에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발전소 정문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45세, 한국 수소 터빈 프로젝트의 핵심 엔지니어였습니다. 첫인상은 조용했어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표정에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악수하는 손에 굳은 살이 잡혀 있었죠. 현장에서 직접 손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먼 길 오셨습니다. 박 엔지니어, 단도직입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일즈 프레젠테이션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기술을 보러 왔어요.
박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도 없고 긴장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발전소 내부로 들어가자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습니다. 터빈이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에서 미세한 열기가 느껴졌고 어딘가에서 기계가 규칙적으로 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어실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모니터 수십 개가 벽면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었죠. 실시간 가동 데이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소 혼소율 세계 최고 기록을 달성한 터빈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박정우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건 이겁니다. 그가 옆 모니터로 이동했어요. 수소 100% 전소 테스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여기서, 지금. 준비 완료. 박정우가 마이크에 대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한마디에 제어실 전체가 긴장했어요. 터빈의 진동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연료가 천연가스에서 수소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수소 비율 표시등이 올라갑니다. 30%, 50%, 70%. 인도네시아 사고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중국 발전소에서는 수소 비율이 35%를 넘기자마자 역화가 터졌다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어요. 80%, 90%. 제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95%, 98%, 100%, 수소 100%, 모니터 위의 역화 경고등, 초록색, 이상 없음, 진동 수준, 정상 범위, 질소산화물 배출, 한 자릿수 ppm, 터빈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500도가 넘는 수소 불꽃이 터빈 내부에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어요. 제가 지휘에서 15년, 에너지부에서 15년, 30년간 이 업계에서 봐온 모든 것을 뒤집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기려 했지만 안 됐어요. 박정우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마이크로 분사 연소 기술입니다. 기존 방식은 수소를 하나의 큰 화염으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연소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고 역화가 발생하죠. 그가 화면에 도식을 띄웠습니다. 저희는 수소를 수백 개의 초미세 노즐로 분사합니다. 큰 불꽃 하나 대신 수백 개의 작은 불꽃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의 불꽃이 독립적으로 제어되기 때문에 역화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중국 발전소 사고도 이 문제 때문이었군요. 네. 기존 방식으로 수소를 태우면 혼소율 30에서 40% 구간에서 연소 불안정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저희가 7년간 연구한 게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기술입니다. 7년. 저는 그 숫자에 멈칫했습니다. CES의 화려한 부스 뒤에 7년이라는 시간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정우가 저를 발전소 옆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한화 임팩트의 레트로핏 시연 현장이었어요. 이건 기존에 가동 중이던 LNG 발전소의 터빈입니다. 건물, 전선, 냉각 시스템, 모든 인프라를 그대로 두고 심장인 터빈 엔진만 수소 대응형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전부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엔진만 바꾼다고요? 네. 새 발전소를 짓는데 보통 4조에서 5조 원이 듭니다. 기간도 5년 이상 걸리죠. 레트로핏은 비용의 10분의 1 기간은 4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수백 개 있어요. 이걸 다 새로 짓는다. 수백조 원에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심장만 바꾼다. 비용도 시간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레트로핏 기술이 미국 뉴저지주 린든 발전소에도 적용되는 겁니까? 네. 한화 임팩트가 린든 발전소 수소 혼소 40% 전환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될 겁니다. 미국 본토에서 한국 기술이 미국 발전소의 심장을 바꾼다. 그 무게를 가슴으로 느끼는데 제이슨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차관보님, 방금 속보가 떴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유럽 최대 전력 기업 유니퍼가 네덜란드 마르넘 발전소의 수소 전환 파트너로 한화 임팩트를 선정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유니퍼라면 지멘스랑 미쓰비시의 최대 고객 아닌가? 맞습니다.
30년 넘게 지멘스 터빈을 써왔던 곳인데 수소 전환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유럽까지, 유럽의 심장부까지 한국 기술이 들어갔다. 박정우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승리의 미소도 자랑도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죠. 박 엔지니어, 유니퍼 소식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어떤 기분이십니까? 박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오히려 가슴을 쳤습니다. 7년을 묵묵히 연구한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카무라의 100년 노하우, 왕웨이의 스케일의 경제, 그리고 박정우의 7년간의 묵묵한 연구.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진짜인지 답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 뒤 나카무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한국에 다녀왔다면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예전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맞아, 케니치. 대삼 발전소를 직접 봤어. 그래서 어떻던가?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어. 전화기 너머로 나카무라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이클, 한 가지 말해두겠네. 실험실에서 시연하는 것과 실제 상용 발전소에서 10년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건 전혀 다른 세계야.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 미쓰비시에는 100년의 필드 데이터가 있다네. 그런데 케니치, 미쓰비시의 수소 100% 전소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3초, 5초, 7초, 개발 중이야.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국 에너지 전문 매체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나온 겁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일본 미쓰비시, 미국 의회의 한국 수소 터빈 기술 미검증 로비.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카무라가 미국 의회 에너지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을 만나서 한국 수소 터빈 기술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국 에너지 인프라에 적용하기엔 위험하다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에는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해당 브리핑에서 미쓰비시 측은 자사의 수소, 전소 기술 개발이 당초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나카무라가 저한테 부탁했던 그 의회 자리. 저는 순수하게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네 기술이 뒤처지고 있으니까 한국을 깎아내려서 시간을 벌려는 공작이었던 거예요. 20년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스터빈 업계의 동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저는 바로 나카무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케니치, 의회 로비건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이클, 그건 오해야. 나는 단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뿐이네. 미쓰비시 수소 전소 기술이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는 건 왜 말 안 했어? 나카무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케니치, 솔직해지자. 미쓰비시가 못하고 있으니까 한국을 깎아내린 거 아닌가? 그건 아니야, 마이클. 한국 기술이 미검증인 건 사실이잖아. 나는 2주 전에 대삼 발전소에서 직접 봤어. 수소 100% 전소, 역화 제로, 질소산화물 한 차리수 ppm. 내 눈으로 확인했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나카무라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마이클, 30년 전에 한국 중공업은 우리 미쓰비시 도면을 받아서 터빈 만드는 법을 배웠네. 그게 불과 30년 전이야. 30년 만에 우리를 넘어서겠다고? 30년이면 충분한 시간 아닌가? 나카무라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중국 인도네시아 발전소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왕웨이의 입지가 급속히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태국이 중국산 발전소 신규 발주를 보류했고 중동 프로젝트도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궁지에 몰린 왕웨이가 나카무라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카무라 부사장, 제안이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기술로 저희가 제조합니다. 가격은 저희가 맞추고 품질은 미쓰비시가 보증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익 아닙니까? 이 정보는 에너지 업계 관계자를 통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의 반응도 함께요. 왕 부총재, 미쓰비시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어차피 한국한테 시장 뺏기고 있으면서 자존심 챙기실 건 아니잖아요.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우리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왕웨이가 비웃었습니다. 같은 수준. 나카무라 부사장, 지금 현실을 직시하세요. 미쓰비시 수소 전소 기술, 2년 넘게 지연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미 해냈고요. 당신들이나 우리나 한국한테 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나카무라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적끼리 물어뜯는 모습.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쾌감이라고 하기엔 좀 복잡했고, 안도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시점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을 깔보며 손잡았던 두 빌런의 동맹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일본은 기술 자존심 때문에 중국의 손을 거절했고, 중국은 품질 실패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둘 다 한국을 끌어내리려 했지만 결국 무너진 건 자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결심해야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로서 미국의 에너지 미래를 어디에 걸 것인가? 답은 이미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려면 마지막 절차가 남아 있었죠. 최종 평가 회의. 이 판을 끝낼 마지막 무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에너지부 본관 7층. 이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그 대회의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몇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위기감 속에서 답을 찾아 헤매는 자리였지만 오늘은 답을 확정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 AI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최종 파트너 선정 회의. 아침 8시. 회의실 양쪽 벽면에 3개의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리사 첸을 포함한 빅테크 4개사 에너지 책임자들도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국가안보의 파견관, 의회 에너지위원회 옵저버까지. 이 자리에 무게가 어깨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은 중국이었습니다. 왕웨이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예전에 이탈리아 명품 양복 대신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죠. 존경하는 에너지부 관계자 여러분. 왕웨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지만 예전의 여유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고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사태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완료했습니다. 그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개선된 안전 시스템, 강화된 품질 관리 체계, 그리고 새로운 가격 제한. 기존 견적에서 추가 15%를 인하하겠습니다. 총 비용으로 보면 다른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고 배상 보험까지 포함해서. 그때 리사 첸이 끼어들었습니다. 왕 부총재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인도네시아 발전소 사고 최종 보고서입니다. 역화 발생 원인이 연소기 설계 결함으로 확인됐고 동일한 설계가 베트남과 태국 발전소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의 설계를 전면 교체하는데 필요한 기간이 최소 18개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왕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재 설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질문은 간단합니다. 18개월, 맞습니까? 맞습니다만 그건 기존 발전소 보수 기간이고 신규 프로젝트에는 저희에게는 18개월이 없습니다. 리사 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잘랐습니다. 차갑지만 정확했어요. 올해 안에 가동 가능한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만 해도 올 하반기에 3곳이 추가로 열립니다. 각각 500MW급 전력이 필요해요. 18개월 뒤에 고쳐진 기술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왕웨이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시간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을 지시했습니다. 미쓰비시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나카무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은 깔끔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어요. 이 몇 달간 잠을 제대로 못 잔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미쓰비시는 100년간 전 세계에 가스터빈을 납품해왔습니다. 700기가 넘는 터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오프닝이었습니다. 몇 달 전 이 회의실에서 했던 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회의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미쓰비시의 수소 터빈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년 내에 수소 100% 전소 상용화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년. 몇 달 전에는 4년이라고 했었죠.
1년을 앞당긴 건데 그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요? 리사 첸이 또 질문했습니다. 나카무라 부사장님, 현재 미쓰비시가 달성한 수소 혼소율 최고 기록이 몇 %입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현재 30% 혼소 테스트를 완료했고 50% 테스트를 준비 중입니다. 30%요? 리사 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100% 전소에 성공했고 혼소율 세계 최고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30%인데 3년 안에 100%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나카무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화면으로도 보였어요. 미쓰비시에는 100년의 기술 축적이 있습니다. 30%에서 100%로 가는 길은 경험이 있는 자만이. 부사장님. 리사 첸이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100년의 역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는 기술이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 사람을 알고 지냈지만 이런 표정은 처음이었어요.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국 차례였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박정우. 한국에서 만났던 그 조용한 엔지니어였어요. 다른 프레젠터들과 달리 박정우는 인사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브레넌 차관보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저는 말보다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 하나를 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충남대산 발전소의 실시간 가동 데이터입니다. 이 순간에도 이 터빈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숫자들이 흘러갔습니다. 수소 전소율 100%, 역화 발생 연건, 질소산화물 한 자릿수 ppm, 연속 무고장 가동 2400시간 돌파, 2400시간,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수소만으로 터빈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의회 옵저버가 메모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화 임팩트의 레트로핏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박정우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린든 발전소, 수소온소 40% 전환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가동 예정입니다. 네덜란드 유니퍼 마르넘 발전소도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레트로핏 기술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 발전소의 건물, 전선, 냉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터빈 엔진만 교체합니다. 신규 건설 대비 비용은 10분의 1 기간은 4분의 1입니다. 리사 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 엔지니어,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구글 데이터 센터 3곳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가능합니까? 미국 내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 중 적합한 시설을 선정하면 6개월 이내에 수소 혼소 전환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요? 네. 레트로핏이니까요.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심장만 바꾸는 겁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30년간 에너지 정책 현장에서 느껴본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도 이 순간만큼 분위기가 선명하게 전환된 적은 없었어요. 장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이클, 자네 의견은?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30년간 믿어왔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현실이 세워진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뿐이었어요. 장관님, 저는 지휘에서 15년간 가스터빈을 만들었고 에너지부에서 15년간 미국 에너지 정책을 총괄했습니다. 제 커리어의 전부가 미국과 유럽, 일본의 기술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국 에너지의 미래를 위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는 한국입니다. 나카무라의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수소 100% 전소 기술을 이미 완성했고 역화 제로를 증명했으며 레트로핏으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 이건 100년의 역사도 세계 최저 가격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작동하는 기술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한스 밀러가 화면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지멘스 에너지 아시아 태평양 총괄. 나카무라와 함께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사람이었죠.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멘스도 인정합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게임을 바꿨어요. 저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카무라의 동맹이었던 한스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카무라의 얼굴에서 마지막 빛이 사라졌어요. 장관이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부사장, 의견이 있으십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카무라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에 100년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미쓰비시가 부족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회의실에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패배의 한탄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무겁고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웨이는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 화면이 조용히 꺼졌어요. 인정도, 축하도, 분노도 없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수소 터빈 전환 프로젝트의 1차 파트너로 한국을 선정합니다. 박정우의 화면을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호도 주목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워싱턴 내셔널몰로 갔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 19명의 병사 동상이 빗속을 행군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곳에 저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생각났거든요. 제임스 브레넌. 제 아버지는 1950년 20살의 나이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전쟁에 미 해병대 소속으로 참전한 거예요. 아버지는 그 전쟁에서 오른쪽 무릎에 파편을 맞아 평생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물었던 적이 있어요. 아빠, 한국은 어떤 나라였어? 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 나라는 폐허였어. 건물이라는 건 거의 없었고 길에는 먼지와 피 냄새가 섞여 있었지.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추위 속에서도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고 있었어.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 아버지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었어. 나는 그게 무서웠어, 마이클. 적이 아니라 아군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른쪽 무릎을 절뚝거리면서도 한국 이야기를 할 때면 눈이 빛났어요. 기념공원의 병사 동상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본 한국은 폐허였습니다. 건물이 없었고 기술이 없었고 자본이 없었어요. 그 나라가 30년 만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40년 만에 세계 자동차 시장의 한 축이 됐습니다. 50년 만에 세계 조선 시장을 석권했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에너지의 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라는 가장 가볍고 가장 위험한 원소를 길들여서 1500도의 불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탄소 한 방울 없이 대도시 하나를 밝히는 심장. 100년간 미국과 독일과 일본만이 만들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 심장을 한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엔지니어,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차관보님, 결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네. 7년간 연구하시면서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세계 빅3가 100년간 장악해온 시장에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박정우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저희는 그냥 묵묵히 만들었을 뿐입니다. 실패하면 원인을 찾고 다시 만들고 또 실패하면 또 원인을 찾고 그걸 7년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거였습니까? 네, 단순한 겁니다. 다만 그 단순한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게 어려웠을 뿐이죠. 전화를 끊고 저는 기념공원의 벤치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70년 전 폐허에서 벽돌을 다시 쌓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7년간 묵묵히 터빈을 만든 사람들.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미국 에너지부가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수소 터빈 프로젝트의 1차 파트너로 한국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요. 연료를 파는 나라는 자원을 팔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자원을 전기로 바꾸는 심장을 만드는 나라는 세계 에너지의 미래를 줍니다. 100년간 미국이, 독일이, 일본이 그 심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그 심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도 수소라는 완전히 새로운 연료로 뛰는 심장을. GE에서 15년, 에너지부에서 15년, 30년간 미국 에너지 산업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제가 마지막에 배운 건 이겁니다. 기술의 왕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의 역사도, 세계 최저 가격도, 강대국의 자존심도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묵묵히 만드는 사람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 아버지가 70년 전 폐허 속에서 본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수소 터빈이라는 세계 최첨단 기술의 현장에서 그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에너지부 차관보가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묵묵히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이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